안녕하세요. 짤막한 지식을 대신 공부해드리는 짤지식연구소입니다. 요즘 신문에 메가시티,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단어가 무엇이기에 정치권과 언론들은 떠들썩한 걸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단어. 오늘 행정통합과 메가시티에 대해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쏠려 있다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단 3곳입니다. 그런데 이 3곳의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을 돌파하였고 지역의 대표 경제 지표인 GRDP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나 지방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도 힘들다는 사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수도권은 어딜 가나 혼잡합니다. 국토의 11.8%인 면적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보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 만족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리기 위한 전략. 수도권의 쏠림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의 인구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광역화 전략입니다. 광역화 전략으로 최근 대두되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인 것이지요. 즉, 지역의 몸집을 키워 인구와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행정통합과 메가시티의 목적입니다. 그럼 행정통합이 도대체 뭔가요? 행정통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에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하여 통합창원시가 된 것, 2014년에는 청주와 창원을 통합한 것이 그 예입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가장 큰 장점은 행정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공무원 조직도 하나로 축소됩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감소하여 선거 관련 비용도 줄일 수가 있지요. 또한 각 지역에 설치되었던 중복시설은 한 곳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요. 행정구역 경계가 확대되면서 지방세를 내는 세수도 증대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지역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나 화장터, 폐기물 처리 시설 등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인근 지역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러한 공공재와 관련된 소비자들이 동일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의 자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역량이 확대되면 중앙으로부터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이양받기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메가시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매우 큰 도시를 뜻하는 말로 인구 1천만 명 이상인 도시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지역에서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시티가 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먼저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확대에 따라 지역의 경계를 넘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행정통합의 규모의 경제와는 조금 달리 메가시티는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지만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 산업 주체로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탄력적 사무관리가 가능합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메가시티 구성지방자치단체가 합의된 분야에 대해 공동된 사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사무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과 혁신, 변화가 중요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융합하고 변화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두되 내가 생활하는 행정구역까지 포함한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온 지역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정리해보면 행정통합은 2개 이상을 하나로, 메가시티는 2개 이상을 그대로 두되 별도로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에서는 행정통합이 효과적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메가시티가 효과적입니다. 그럼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실행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메가시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구성, 단체장 선임 등 관련 절차들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 전에 행정통합의 효과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즉 광역지자체 간 통합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메가시티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전국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지역 불균형, 지역 소멸 등 암흑한 우리나라의 미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역화는 필수 불가결한 방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이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생사가 정치적 도구로 언론의 이슈거리로 사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게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의 지식에 짤막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대신 공부해드리는 짤지식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